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라는 말이 있죠? 보수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그리고 진보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연상되시나요? 아마도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는 보수,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민경우 원장은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책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수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경합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대 더불어민주당의 경합 구도가 아니에요. 보수 더불어민주당 대 새로운 진보의 구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화 세대가 너무 많은 자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와 경험을 빼앗으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차단하고 있는 중이죠. 라고 말입니다. 그의 이와 같은 단어는 기나긴 세월의 힘에 기초합니다. 그는 서울대에 재입학한 84년부터 2005년까지 NL 운동을 합니다. 지금의 친문 정치 세력보다 더 오랫동안 운동을 했고 감옥도 더 오래 살았죠. 그 이후에 여러 사회운동을 했고 2013년부터 수학 연구와 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연구하며 세상을 다시 살펴보니 다가오는 미래의 격변이 느껴졌죠. 그런데 그에게 한국은 이에 대한 준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학과 미래 사이에서 어른거리는 한국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보수는 학문적으로 엄정한 개념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개념이죠. 이에 따르면 보수는 한마디로 기득권자입니다.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정치 세력을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래의 변화를 준비할 수 없는 세력이죠. 그는 문재인 정치 세력이 이런 새로운 기득권자, 새로운 보수가 되어간다고 진단합니다. 그 이유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그들은 여전히 실제하지 않았던 꿈의 세계에 살고 있다. 2. 그들은 독선에 빠져 있다. 3. 그들은 상위 10%의 옹호자이다. 4. 그들에게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입니다. 먼저 1. 그들은 혁명주의를 버렸지만 여전히 꿈속입니다. 농경사회였던 대한민국이 한 세대 만에 산업국가로 바뀌었죠. 어느 나라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한국 내부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주도한 것은 박정희와 산업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세력은 이런 노선에 반대했습니다. 농경공동체에 기반한 자립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근대화를 주장했던 거죠. 균형적인 발전, 경쟁을 넘어선 협동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자립적 민족경제와 균형발전은 세계 어디에서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유토피아였죠. 유일하게 북한이 그에 근접했는데 수백만 동포들의 죽음으로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386들은 여전히 이런 자립적 민족경제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번째, 그들은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의 땀방을 위해서 자랐습니다. 빈곤 해결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386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죠. 베이비붐 세대 386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고 그것은 단호하고 강건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민주화가 정착됐죠. 이런 것은 열정과 분투의 결과입니다. 386들은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넘어서 버렸습니다. 산업화 세력을 적폐라 규정지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과학기술인과 기업인들을 기회주의자로 여깁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안철수를 그토록 폄훼하는 것은 오로지 혼자 옳다는 독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3번째, 그들은 상위 10%의 옹호자입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입니다만 한국의 그것은 최악입니다.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약 12%, 독일과 프랑스 중간 정도에 위치하죠. 그런데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약 50% 가까이 되어서 30% 초중반의 유럽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통계에서는 미국보다 높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위 9%이죠. 이들은 공무원 등 공공 부문에 있고 대기업 노조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성을 훨씬 초과해서 이익을 얻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90%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진 거죠. 이 비정상적인 소득 분포 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상위 10%를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하위층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죠. 힘써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 지금의 최저임금 정책이 얼마나 아래를 힘들게 하고 위를 단단하게 하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그들에게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등장까지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나 2005년 이후로 새로운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라고 민경훈은 묻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크리스퍼, 양자 컴퓨팅 이런 변화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을 넘어서는 초지능적 존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슈퍼인간 맞춤형 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수많은 철학적, 종교적 답변으로도 알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민경훈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세계는 정치적 갈등에 익숙해온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것일 것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 보수는 탄핵 등으로 이미 생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10%의 기득권을 지키는 신기득권, 신보수로 전락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롭고 피할 수 없는 중대 과제를 맞이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과 청년들이 도전해야 한다고 민경훈은 이야기합니다. 전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들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쌤입니다.